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2022년도, 거의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 선물을 하나 받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 나는, 가끔 그 하늘을 내다보는 습관을 가진 바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맑고 깨끗한 하늘을 바라보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 아주 파랗지도 않으면서 약간 그 하늘색을 띠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쳐다보면, 특히 젊었을 때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호연지기를 겪듯이 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상당히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늘은 사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큰 변화가 있는 듯 하지는 않습니다. 뭐, 봄의 하늘이라고 해서 더 어시하고, 겨울 하늘이라고 해서 젖고, 건 아닌데, 예,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뭐, 몇 가지의 기상 조건을 제외하고는, 에, 구름 한 점 없는 그 맑은 하늘을 보면서, 야, 참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거의 매일 호숫가 같은 데를 돌면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그 어떤 일들을 생각하고 계획도 하고 뭐 반성도 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데, 사실은 삶이라는 게 그렇게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이 와서 상당히 날씨가 차서 그런지 눈이 녹지 않아서 눈길을 밟기가 조금 두려웠는데, 그래도 아이젠을 신고 눈길을 걸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실은 금년이 다 지난 거지요. 그런데 인공지능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기술이 그렇게 머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민스키 교수의 조언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어떤 교육을 받거나 또는 그런 환경에 접해보지를 못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근 10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2020년경에 GDP3, 그래가지고 그때는 굉장히 금방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은 생각을 가져서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 이름 때문에 뭐 AI가 다 오픈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건 아니고 오픈 AI사의 어떤 출시된 제품이 그 GTP3였는데, 그 유독 연말이면서 이거와 관계도는 그야말로 어떤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골똘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말로 하기는 상당히 쉬운데, 실제로 프랙티스를 해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의 강의, 유명한 강의라고 하면은 말을 잘한다라기보다 연구한 주제로 강의를 할 때 그게 굉장히 알찬 강의입니다. 특히 그 대학원 강의는
자기가 박사과정에서 또는 그 포스닥을 지내면서 경험한 그런 실제 부딪히는 그런 내용으로 강의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많습니다. 석박사 과정을 다니면서 경험한 바로는 그렇게 좋은 강의를 듣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좋은 강의를 들으면 정말로 머리에 남는 그런 겁니다. 내 경우는 대학원 때 그 생화학 가시는 분이 서울농대에 계시는 분이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엔자임 카이네틱스에 관한 강의로 그 당시에 KM 값을 직접 계산하는 그런 한 60년대는 그게 거의 박사 논문에 준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생태학을 강의했기 때문에 클랩스의 그 생태학 책에 나오는 그로우스 성장 또는 생장 어떻게 해석하든지 그건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생장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논문을 써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접하게 됐고,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경험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 서양의 유명한 분들의 저서를 읽다 보면 어떤 식을 유도하는데 그 중요한 부분은 웬일인지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많이 발견이 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다 보면 잘못을 범하는 쪽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걸 피하기 위한 거고, 또 하나는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 부분을 한번 정말로 믿고 봐라, 이런 뜻인 듯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닐 테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성장의 경우는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지오메트릭 그로우스, 그 다음에 로지스틱 그로우스, 이게 구분이 되는데 지오메트릭이나 로지스틱 그로우스에서 설명 자체는 물론 아주 쉽습니다만 R을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러니까 로지스틱 그로우스 같은 데는 그 R 계산 말고도 적분상수 A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사실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오메트릭 그로우스는 NT는 이꼬르 N0 2의 RT승, 뭐 거의 다 이런 건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지스틱 그로우스는 NT는 이꼬르 K라고 하는 그 최대 그로우스를 K라고 했을 때 나누기 1 플러스 2 A 마이너스 RT. 그래서 이제 그 R과 A를 사실은 계산할 수 있어야 설명이 가능합니다. 또 이제 많이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 거고, 이과에서는 요인 분석보다는 주로 추성분 분석이라고 이제 하는 컴포넌트 애널리시스,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고 해서 PCA라고도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것들의 설명이 사실은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인 분석 같은 것은 어떤 데이터 매트릭스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아이겐 어널리시스를 해서 아이겐 밸류하고 아이겐 벡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을 이제 해야 설명이 가능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수학적인 지식이 꽤 요구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인공지능 같은 것도 말로는 쉽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나는 특히 텔레비전에 나와서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조금 삼가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부분에 지능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직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기가 조금 힘든 난해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며, 초기 지능을 계량화했을 때 특히 철학 부분을 아시는 학자분들은 지능을 계량화한다? 상당한 벽에 부딪혔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봇의 어떤 지능을 넣어야 하지 않나 해서 머신러닝이라든지 또는 딥러닝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연구되어 활용되면서 인공위성 훈련에 어떤 도구가 마련됐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점점 새롭고 우리에게 조금 친숙한 그런 쪽으로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AI 연구에서도 오픈사의 업적이 상당히 이제 두드러진데, GPT-3를 이제 처음에 대해서 금방 어떤 일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가슴 두근두근 이제 해졌는데, 더욱더 이제 레타 AI 시리즈라는 것을 내놔가지고 로봇 인형과 대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질문하면 로봇이 대답하는 멋있는 장면을 시리즈로 해서 60여 번 대담하는 내용들을 컴퓨터에 소개한 바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신기하게 봤죠. 근데 문제는 내가 해봐야 이제 직성이 풀리는 그런 습관과 MIT에서 제공했던 딥러닝 인 라이프 사이언스 렉처를 청강하면서 점점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픈 A사에 최근에 챗 GPT, 채팅이라는 말이죠. 채팅 GPT라고 하는 작품을 출시하게 돼서 이를 자유롭게 누구나 다 사용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5일 만에 세계 100여만 명이 여기에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열풍이죠. 내가 오늘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프로그램을 미리 접해서 잘 아시는 분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선 이제 별 힘 안 들이고 AI를 직접 해볼 수 있는 경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첫째로 이제 구글 서치에서 채트 GPT를 타이핑하고 클릭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이제 첫 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챗 GPT Optimizing Language Model,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것을 클릭을 하면은 그 옆구리에 조그맣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Try 챗 GPT, 그러니까 GPT를 해봐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클릭하면 맨 밑에 가서 커리바, 어떤 찾고자 하는 부분을 타이핑하는 그거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이제 인공지능을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코팅도 이제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팅은 내 컴퓨터에 파이썬 프로그램이 깔려 있거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것이 깔려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크게 욕심을 내서 뭐 논문을 써보려고 한다든지 이야기책을 만들려고 한다든지, 그거보다는 자꾸 연습하고 어떤 말은 잘 되고 어떤 말은 잘 안 되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의 서치 같은 것은 사이트가 됐든 내용이 됐든 쭈르륵하니 뭐 필요한 거든 필요 없는 거든 전부 쭉 나옵니다만, 챗봇 GPT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것만 찾아줍니다. 내가 필요한 게 뭔가 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AI가 알아서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내 경우는 비교적 이런 걸로 한번 시험 삼아서 해보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연습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 경우는 케이오스, 카오스라고 하는 거 있죠. 논문을 찾아달라고 이렇게 하고 PDF로 프린트아웃해서 중요 내용을 읽고 이해하고 코딩하는 데까지 이르면 어떨까? 그것이 이제 성공한 거다, 이렇게 간주하기 위해서 이제 그 파이썬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하는 데를 찾아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내 경우는 이제 케이오스보다 캐노니컬 아나리시스를 같은 방법으로 찾아보고 내가 쓴 논문이 나오지 않나 기대하고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딩해서 설명하는 데까지는 목표 달성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해보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달려들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파이썬 같은 것은 최신 버전은 달러로 한 200불 정도 주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내 경우는 XML 랭귀지를 좀 취급해 본 바가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날씨는 꽤 쌀쌀하고 큰 길은 거의 다 눈이 녹았지만 공원의 그 산책길이라든지는 눈이 전혀 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추운 날에도 신발에 그 에이젠을 신고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길을 걷고 금년 이 마지막 선물을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 해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어떤 길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제 얘기를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